국장님이 더 존중하는 정치인 박성원, 이모경. 경기 통TV가 4월 10일 총선을 위해 준비한 획기적인 플랫폼 여의도행 티켓을 잡아라. 오늘도 소시적에 정말 잘 나가신 두 분이죠. 연사와 반 닮았던 반사마 유원배 회장님과 우리 박중원을 반 닮은 또 배중원. 여기만 가렸으면 유원배 대표님보다 저 젊어 보실 텐데. 네. 우리 배종석 국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분이 참 광명시경 역대급 빌런 정치인이에요. 이렇게까지 많이 언급이 되고 논란이 되고 고발이 된 분이 광명 정치권에 있었나요? 잘 못 봤어요. 여성과의 뭐 문제로 고소 고발된 한 건 갖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온 정치는 봤는데 한 사람이 여러 건으로 이렇게 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게 운동선수하고 공부한 사람의 차이네요.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 끈기가 있고 운동선수는 좀 다양하게 그죠? 아니 왜냐면 또 핸드볼 공이 운동 경기 중에서는 좀 크잖아요. 네. 하도 그 머리를 두드려 맞아서 그런가요? 띵한 것 같아요. 핸드볼 공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아니, 핸드볼 공이 네. 좀 단단해요. 단단하죠. 단단하죠. 네.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두 분한테 말씀 안 드리고 걸 시작하는 이제 밸런스 게임 아시죠? 네.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드릴게요. 이게 노출되면 안 되니까. 네. 국장님이 더 존중하는 정치인 박성원, 이모경. 아 이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바로. 이게 답이 너무 밸런스 게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밸런스 게임 곤란합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일단 박성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힘드네요. 자. 회장님은 상대적으로 제가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김윤호, 유종상. 유종상. 네네네. 뭐 유종상을 선택한 이유는 뭐 두 분 다 원래 밸런스 게임은 설명하는 게 설명 안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모경 의원이 지금 뭐 어제 저희가 다 보도를 했던 부분들, 네네. 토론의 불차, 너무 이게 충격적이었고 네. 정치인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4건의 고발건, 이 주제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이모경 의원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감정적이지 않냐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희는 사실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적 영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지점에 항상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말씀하신 하고 것처럼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네네. 국회의원은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의 대상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역에서 본인 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톡방에서 그렇게 상처 주면서 상대방한테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지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이모경 의원, 과연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냐? 이모경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캠프에서 제대로 보좌를 하고 있지 않은 거냐? 아니면 이모경 의원 플러스 캠프 모두 복합적인 문제냐? 이걸 한번 조금 짚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체적이죠. 총체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모경 의원도 기본적으로 네. 행정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내려오셨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 자체가 없다 보니 그거를 이제 어디 가서 설명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보좌관들도 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또 그렇게 그냥 그 무지한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제 주황대 동문입니다. 제가 정말 쫓아가서 왜 이런 사람을 여기 내려보냈냐고 할 정도로 정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광명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더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 정책 노선과도 많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인기 있다고 내려보는 게 아니라 광명 시민들에게 필요한 후보를 내려보내야 되지 않느냐. 뭐 깃발만 꽂으면 되니까 아무 사람이나 아무 놈이나 내려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괴물을 만든 게 결국은 민주당도 책임이 있고 광명 시민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야, 저는 이제 더 센 발언을 네. 할 줄 알았더니 좀 오늘 좀 약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정명의식도 없고 이데올로기도 없는 이런 분은 공적 영역, 특히나 정치판에서는 추방돼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 국장님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일관성 있는 우리 회장님은 혈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또 국장님은 또 학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전 뭐 지연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제가 또 경상도 쪽이라 뭐 이재명 당대표 고향이 같다고. 저는 캠프에서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 여의도 캠프나 지역 캠프 내에서 이모경 의원을 내 귀와 눈을 다 막고 있다. 그래서 이분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그 캠프고 이모경 본인도 한 달 만에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동아줄 정치에만 이제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됐다는 그렇죠. 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하신 총체적인 그들의 책임. 그래서 이모경 의원의 이런 정명의식도 보여주지 않는 이런 시민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가 그들에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진짜 뭐 저는 고소고발건보다 토론에 불참을 하는 그렇죠. 것 자체는 유권자를 진짜 개무시하는 행위다. 그렇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지역에서 보도되는 부분과 뭐 미디어에서 잠깐 다루는 모습이지 그분이 얼마만큼의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토론에서 조금 자세히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만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기회를 유권자들한테 박탈을 시켰다. 저는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이제 경선 후보자들끼리 토론회를 해봐라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신청을 하는 마감 기간이 이제 13일 날 11시였는데 임혜자 후보 측에서는 이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동의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모경 의원 측에서는 이제 제출이 안 돼가지고 이제 무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임혜자 후보 쪽에서 온 보도 자료를 보고 제가 이모경 후보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제출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앙당에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중앙당 얘기로는 그 마감 시한 13일 11시 이후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무산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모경 후보 측에서 늦게 낸 바람에 이제 무산된 거죠. 문제는 이모경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때에도 토론을 불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요번에 또 불참을 합니다. 4년 동안에 자기의 어떤 의정활동, 그 다음에 또 광명 시민들한테 어떤 공약 상황, 네. 또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밝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기피라고 안 했다는 거는 국회의원을 떠나서 후보 자격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모경 의원 캠프 쪽에 있다라고 하면 의원님 나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망신당해요. 네. 굳이 나가실 거 없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비판을 받는 부분이죠. 4년 전에는 뭐 운동권에서 정치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토론에 불참하는 부분은 저희가 뭐 일정 부분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역 정치인이고 도전자가 있는데 당연히 시민들한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기득권 가진 사람의 의무고 현역 정치인의 의무인데 이거는 공정한 경선을 해치는 거고 그죠. 시민들 때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언론에서 주관한 것도 아니고 당에서 주관한 거예요. 그렇죠. 당에서 주관하는 사람이 참여를 안 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건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모경도 그렇고 이모경 캠프에서 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경선 갈 생각이 없었고 본선에 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준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다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인데 이모경 의원이 4년간 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걸 했죠? 숟가락 올리는 건 하죠. 숟가락 올리는 건 했죠. 수봉박물관도 그렇고 이것도 백재현 의원이 먼저 그렇죠. 했고. 추진했던 거죠. 예, 백재현 의원이 했었던 거고요. 지하공영 주차장도 백재현 의원이 의원 때 했던 거고요. 하겠다는 거는 많아요, 사실 이모경 의원이. 9.16 한다고 뭐 되는 게 있습니까? 뭐 오늘 이번 또 보니까 뭐 스피드돔역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가봐야 알아요. 첫삽이 아니라 건물이 올라가야 세워지는 거나 아는 겁니다. 근데 뭐 만든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차라리 그러면 뭐 스피드돔을 딴 데로 옮긴다고 그러면 되겠죠, 뭐. 하여튼 저는 뭐 이모경 의원이 뭘 했는지가 기억이 없고 저희가 이제 뭐 이모경 의원을 비판하는 부분은 이런 점 때문에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모경 의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제 뭐 지역의 어르신이라고 하는 분이 댓글에다가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그런 이모경 의원이 걔인가요? 이모경 의원을 비판한 건가요?
그 이모경쟁. 이게 반어법이었구나. 제가 몰랐네요. 반어법이죠. 이제 괜히 그분한테 그러니까 전화해서 이제 화를 냈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나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자들이나 다른 시민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하세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봐야 변한 게 없다. 그 우리 세상이기 때문에 니들 해봐야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언론들도 문제예요. 이런 이모경 의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옹호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이모경 의원이 차량이나 홍보물이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그걸 따먹으려고 언론들이 이건 언론들이 아니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언론들이 광명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게 저도 좀 속상해요.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일부 언론들이 문제 있는데도 그거를 뭐 이렇게 좀 옹호하는 발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고 이건 정말 반성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의 진짜 역대급 빌런을 잘 드러내는 사건인데 4건의 고발건이 있었죠. 네네. 우선 이제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작년 11월 네네. 8일 날 경륜경정본부에서 사업준비금으로 광명동 경기장 고객 편익시설 착수 설명회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이모경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륜경정본부의 사업 준기금으로 건립하는 이 고객 편익 시설을 마치 자기가 국비 100억을 따서 네네네네. 그걸 건립하는 것처럼 지역민들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제 고발을 한 상황이고 네.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데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당시에 저도 이제 거기 착수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567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광명 갑 당원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경륜경정본부에서 음료수하고 다과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갑 지역은의 직원이 네네. 거기서 음료수를 가져가는 사람의 이름과 이름과 전화번호. 를 적게 해서 그거를 이제 무단으로 이제 수집한 네. 그런 죄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이 된 그 두 가지 상황이 그날 있었던 일이죠. 착수 보고회에서 이모경 의원이 설명회를 하면서 진행하는 그렇죠. 동안 네. 위법한 행위 두 가지 두 때문에 네. 이제 고발을 된 그렇죠. 부분이고 고발된 거죠. 뭐 그들이 해명한 부분은 그냥 빼겠습니다. 너무 허접해서. 또 고발된 게 뭐냐면 그 이매자 예비후보 측에서 이제 고발이 네네. 된 건데요. 그 단톡방에서 이제 마치 이매자 예비후보가 글을 올린 것처럼 네네. 이매자 후보를 뭐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했다 해가지고 고발이 들어갔고요. 또 최근에 또 뭐냐면 그 권태진 네네네. 그 국민의힘 예비후보 측에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예비후보들한테 이제 인사말을 이렇게 마이크 넘겨줘서 할 수가 있는데. 이모경 의원한테만 또 특별 대우를 한 거죠. 그래서 마이크를 한번 더 넘겨줘서 이것도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이모경 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일, 또 그다음에 또 해 나갈 일 이런 거를 그래서 마치 의정보고회처럼 보였다 하는 그 비판이 좀 높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박성원 시장이 결조보훈이죠. 뭐 자기 컷오프 됐을 때 이모경 의원이 동분서주하면서 도와줬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러면 잘못되면 박성원 시장이 자기 정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이제 그 발목을 잡아서 권태진 예비후보 측에서 박성원 시장은 그 공무원법 그다음에 또 이모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같이 고발이 들어갔죠. 광명 4동, 5동, 6동, 7동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니까 그 캠프의 핵심 있죠. 현역 정치인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넘겨달라고 해서 앞에서 시그널을 보내요. 그렇게 해서 마이크를 넘겼는데 이렇게까지 선거법 위반할 정도의 멘트를 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박 시장이 지금 뭐 이제 재선까지 하고 국회의원을 노린다는 얘기들이 그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본인의 선택지를 위해서라도 갑 지역의 이모경 의원이 아닌 다른 뭐 누군가 국민의힘 쪽에서 당선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본인 스탠스가 더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원 시장도 뭐 본인 말로는 3선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3선에 대한 부분은 좀 뭐 부정적인 얘기가 많고 결국은 이제 국회 쪽에 출마를 하려고 준비할 것인데요. 그럼 결국 자기 선택지는 을보단 갑이라 될 확률이 높다는 여론이 높아요. 결국은 그렇죠. 이모경 의원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치라는 게 오늘의 동지가 내일이 적이 되고 그렇죠. 적이 동지가 되는 거죠. 네네. 역대 선거 때마다 이렇게 그 내용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데 앞으로 50일
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우리 시민들끼리 너무 그렇게 상처 주는 말들 하지 않았으면 그쵸. 좋겠다.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네, 윤곽이 나오죠. 예, 윤곽이 나오니까 다음 주는 후보자들을 모시고 저희가 신랄하게 한번 날 것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분을 띄우고 이런 부분 없이 저희가 네. 대본이 없이 방송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네, 네. 그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불러서 대본 없이 모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대로 날 것의 방송 그대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